일본 매체가 자국 대중음악이 한국 음악에 완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매체 분신이라는 온라인은 왜 J-팝은 한국에 완패했나? 10년대 음악업계가 의존한 외부상법이라는 이름의 도핀이라는 칼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2010년대를 주름잡았던 일본 걸그룹 AKB48은 유행이 지나고 그 인기수법도 힘을 잃었다며 급변한 업계 상황에 대처 못한 일본 음악업계가 K-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소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라고 말하면서 과감히 일본 문화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 용산과 기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음악, 만화, 프라모델 등 일본 문화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엑스제팬, 아무로나미에 등의 J-팝에 열광했고 드래곤볼, 북두신권, 시티헌터 등의 일본 만화는 이미 만화방에서 대놓고 대여 또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일본 문화 3차 개방을 하며 비디오 공연, 게임, 방송 등 거의 대부분의 일본 문화가 개방되었고 우려한 대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있는 것처럼 일본 문화의 매력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엑스제팬, 아무로나미의 라르크 NCL, 스맵, 우타다 히카루 등 J-팝에 빠져 있었고 일본 문화 4차 개방으로 한국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이 가능해지자 일본 문화는 활용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으로만 우러러볼 수밖에 없던 아무로나미에가 한국 콘서트를 연 것이었습니다. 이 중 놀라운 점은 이날 콘서트를 찾은 관중의 90%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걸그룹에 빠져있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그 당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콘서트장을 찾은 고슬기 씨는 춤만 열심히 추고 노래는 립싱크로 입만 뻥긋하는 한국 가수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카리스마를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로의 무대를 보고 가장 긴장한 사람들은 국내 연예 기획자들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스포츠조선의 송원섭 기자는 여자 신인 가수를 키우고 있는 기획사 관계자들이 다들 한숨을 쉬었다. 아무로와 비교하면 자기가 키우는 신인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가요계를 장악한 댄스 그룹들은 대부분 일본 미소년, 미소녀 그룹을 베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의 기생충이 일본인들에게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렸듯이 그 당시에 수도 없는 일본 영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로서는 공포영화 링을 시작으로 폰, 무사주베이, 원더풀 라이프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이웃집 토토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수 없는 작품들이 한국 영화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본의 CF와 예능까지 그대로 표절해오는 등 그 당시 한국 문화는 정체성이 없었으며 그냥 일본 베끼기에 바빴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정계에선 일본 문화의 개방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외색만 짖어질 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란 교류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한국의 문화는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말하며 일본 문화 개방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린 것이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은 많지만 잃을 것은 없다라고요. 지금의 30대 중반부터 40, 50대가 지금 한국의 문화에 빠져있는 일본 젊은 층에 속하는데요. 그 당시를 떠올리며 건담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피규어를 모으는 등의 행동은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시 한일 문화 교류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쉬리를 일본에 개봉한 것 외에는 일본에 내세울 마땅한 한국 문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은 서서히 역전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처음부터 일본 시장을 겨냥하고 보아라는 가수를 비밀 리에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데뷔와 함께 일본을 흔들어 놓게 되죠. 보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일본의 백화점에서 유명인의 팬사인회가 있다는 게릴라 팬사인회를 기획했고 그 주인공이 보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일대의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일본은 보아를 외쳐댔습니다.
그 후 일단 카라가 현지와 전략이 통하면서 일본 활동을 성공적으로 시작했고 뒤를 이어 소녀시대도 크게 히트하는 등 이들이 진출한 2010년을 전후해 일본에선 본격적으로 K-팝 아이돌의 2차 한류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걸그룹 러시도 눈에 띄었는데 F, 2NE1, 원더걸스, 티아라 등이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특히 소녀시대와 카라 두 걸그룹은 일본의 팬덤 자체가 탄탄했기 때문에 현지 인기의 척도인 콘서트에서도 도쿄돔 매진을 이루는 등 일본 국내에서도 정상급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한국어 앨범을 출시하는 등 높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한류가 끝나나 했지만 트와이스의 등장으로 한류는 다시 일본에서 일어나게 되며 지금 2021년에는 단순히 한국 아이돌이 좋다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전의 한류가 거대한 파도였다면 지금의 한류는 쓰나미급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한국의 9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일본에서의 한류는 인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중문화 사업은 폭망 그 자체입니다. CD를 사면 AKB48 멤버와 악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애브상법을 써야만 앨범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본의 홍백가합전이라고 아십니까? 이 프로에 초대가 된다는 건 대단한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소녀시대, 카라 같은 그룹도 초대가 된 바 있고요. 올해는 아이즈원과 블랙핑크를 초대했지만 소속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나마 JYP가 프로듀싱한 니주가 참석을 하여 구색을 갖출 수 있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홍백가합전에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일본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후반 이후 트와이스, 블랙핑크, 아이즈원, 니주 등 K-팝 걸그룹이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반면 자국의 아이돌인 AKB48은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아이즈원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야와키 사쿠라의 이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나는 7년 동안 일본에서 아이돌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무슨 발전이 있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라며 한국에서의 2년 남짓한 활동기가 7년 동안의 일본에서 활동보다 그에게 훨씬 큰 변화를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린 JYP가 프로듀싱한 니주는 일본 아이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높은 퍼포먼스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노래도 글로벌 무대에 가까운 댄스팝을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만들어놨다며 K-팝의 기세가 일본 음악계 프로덕션에도 데미지를 주었다며 이러한 K-팝에 의해 많은 걸그룹이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벡스도 자사 빌딩을 매각하고 많은 인력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법은 한국과 같이 제대로 된 노래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K-팝이 20년에 걸쳐 쌓아온 벽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의 타겟책은 그것뿐이라며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의 대중음악의 현실이다. K-팝이라고 반한 감정을 갖고 애써 부정할수록 일본의 엔터 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필자는 아무로나미의 한국 콘서트 당시만 해도 일본이 부럽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가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니 격세지감을 느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른 뉴스 레알TV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댓글창의 링크를 클릭하여 구독을 하시면 매일 아침 제일 빠른 세계의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